주호영이가 그저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가 진단 키트를 국민들한테 전부 보급해라 했어요. 그게 정부가 도대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속이고 있으니까, 통제 조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50만 명을 조사하면 국민 전체 5천만 명을 한 것 같은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를 대체로 1% 하게 되면, 이 확률로 샘플이 1%면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항체 조사를 하자 한 겁니다. 항체 조사요. 다만 이제 항체 조사의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현재 항원 항체 방식의 조사가요. RT-PCR도 병행해 가지고 두 개가 일치하는 것만 딱 쓰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보자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인데, 양성됐다가 저절로 나아가 음성인데 항체는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환자는 아니지만 항체가 있구나. 아니면 또 지금 이 RT-PCR에서 양성이 나오고 또 항체도 있고 하면 이 사람은 걸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또 항체가 얼마나 형성되는가, 실제 항체 형성으로 집단 면역 가능성이 있는가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비용 불과 몇백억을 가지고 엄청난, 앞으로 잘못 노력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집에서 스스로 해보는 정확도도 낮은,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양성 음성을 증명해 줄 수도 없는 그런 거를 공급하자고 했어요. 또 주호영이가 그날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추미애 아들 문제를 두고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를 도입하자 말을 했어요. 당연히 지금 추미애는 지지자로서 자신의 아들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죠. 이해상충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저는 윤석열이 지금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을 슬쩍 규정을 바꿔가지고 윤석열이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마치 뭐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아서 하도록 만들었지만,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는 사태가 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지금 동부지검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 뭐 중요한 핵심적 진술을 누락시켰다,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은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동부지검에 있는 수사관이나 지검장은 감찰 대상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특검을 하자고 지금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부 보고 언제까지 특임검사 검찰총장이 임명하게끔 안 하면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고 말을 해야죠. 질러놓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질러놓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 하는가 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라.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가 했지요. 그 이석수가 그거 해놓고는 조금 뭐 박주변 조사를 하니까 마비대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또 이석수한테 뭔 도움을 받았는지 국정원 기조실장을 얼마 전까지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가리는 이 공수처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들과 청와대 고위층을 향한 특별감찰관,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조사기구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기 말이 돼 가는데 만들지 않고 있고, 뭐 공수처 만들어서 퉁치려 하는데 공수처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짐의 주호영이가 특별감찰관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겠다 이랬는데요. 특별감찰관이 근데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문가리 밑에서 누가 특별감찰관 한다 해도 그 특별감찰관이 지금 검찰도 판사도 경찰도 다 앞잡이가 된 마당에 특별감찰관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이 말의 방점은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말이 아니라 공수처장을 추천해주기 위한 조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설달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주호영이가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제보 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래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결정적인 제보가 있으면 폭로해서 골로 보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문재인이가 그러면 추미애를 빼면 결정적인 제보를 폭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박지원이가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를 총리로 앉히니까 박지원이가 미국 뉴욕에서 뭐 김태호가 옛날에 거기 갔을 때 뭐 싣고 다닌 기사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며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이래 말했잖아요. 결국 김태호가 물러났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뻥카든 실제 있었던 그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 청문회의 목적은 물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폭로했다 하더라도 그 폭로가 결정적으로 막 아주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지 논란이 되어서 흘러갈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러고 난 뒤에 김태호가 물러났어요. 이거하고는 지금 추미애하고는 다른, 추미애는 장관 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지금 1년이 이제 얼추 다 돼 가는데 숱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추미애의 이런 악행을 저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아들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폭로해서 기자회견을 해야지요. 기자회견을 해서 추미애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가 만약에 여기서 폭로에 당해가지고 물러나면 문정권에는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까지 지금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는 한번 보세요. 이 종류가 좀 악독하잖아요. 검찰만 망친 게 아니라 군대까지도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과 검찰을 다 말아먹어버린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공정성의 문제고 조국 아들하고 비스무리한데 조국의 그 아들 딸은 좀 상층에 변호사 되는 과정에 또는 의사 되는 과정에서의 로비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성보다는 좀 고급형이죠. 근데 추미애 아들은 뭐 휴가 안 가고 뭐 보직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추미애에 따른 뭐 비자를 먼저 받는 거라든지 그리고 무슨 뭐 정려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이에요. 서민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인 분노가 솔직히 조국의 딸 조민보다 이 추미애 아들한테 더 폭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보면 추미애 아들이 60대 1회 경쟁을 뚫고 프로축구 전북 현대 인턴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턴이 그냥 인턴 제도가 아니라 근무 성적이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국가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임금을 지원하는 국가 인턴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자식이 집구석에서 그냥 안방에 처박혀 갖고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대학 졸업하고 컴퓨터만 해도 속이 상하는 게 부모지만은 뭘 좀 해봐라 하지만 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해봤자 가능성이 있겠나 있고 부모도 뭐 어떻게 해줄 도리도 없고 그래서 전부 한숨을 쉬고 사는 게 대부분의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내서 이런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가 법무장관인데 아들은 이 사건이 안 터지면 인턴 잘하다가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근무 성적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프로 축구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하에 우승 많이 한 아주 좋은 구단이잖아요. 그리고 또 스폰서가 현대그룹이고 매우 안정적인 구단이고 2부 리그 떨어질 가능성도 없는 구단이죠. 자, 요런 데서 일하는 게 젊은 애들의 제일 꿈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재밌고 뭐 때깔나고 연예인 같기도 한 요런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옛날에 보면 이 누굽니까? 김두관이 아들도 영국에 축구 마케팅 유학 갔다 와가 뭐 하고 싶었겠어요? 요런 거 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좌파 정권 하에 그놈의 집의 자식들은 전부 제일 좋은 짭짤한 자리가 뭐냐 요런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월급 받고 적당히 재밌고 예? 프로축구 구단에 그리고 뭐 남들한테 말하기 좋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젊은 남자애들은 프로 스포츠에 일을 하는 게 완전히 그냥 희망사항이지만은 아무도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 무릎이 아프고 그런데 아들은 울고 있다더만은 지금 여기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안 까겠다 하는 주호영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년 재보선에 이길 생각을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야. 김종인이가 뭐 전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안철수도 필요 없다. 뭐 저도 여전히 안 좋아하지만 홍정욱도 필요 없다. 이런 값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초선으로 하면 된다. 요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호영이나 김종인이가 지금 원내대표나 당 대표를 하는 목적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년에 이 4월에 있는 재보선에 사실상 져주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만 지금 문가리가 들어주면 그냥 적당히 선거는 져주거나 아니면 양쪽 다 후보 안 내고 그냥 끝나거나 이런 짓거리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국민의 짐당이라고 할게요. 짐당이 만약에 선거에 이기면 저 짐당 안에서는 대선도 이겼다고 갈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이기고 부산에서 이기면 그러면 부산은 이 정권에 또 못하고 수도권은 전국의 바로메타인데 양쪽에서 이기면 아니 대선 이길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개헌하냐고 이제 대선까지 가보자고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개헌이 이제 문가리가 하자 해도 저 짐당 안에서 안 하겠다라는 세력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이나 김종인이는 개헌하는 게 목적이지 뭐 거기서 이겨서 그 당이 잘 되고 뭐 다음 집권하는 건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겨도 머리 아픈 겁니다. 이기면 개헌을 안 하는 쪽으로 굳어져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기기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4월 보선 자체가 의미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개헌이 먼저라는. 그래서 문이 먼저 개헌 합의해서 개헌으로 몰고 가면 내년에 이 보궐선거는 사실상으로 그냥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자고 서로 그냥 후보 안 내고 무난한 사람 추천해서 적당히 그냥 띠나마나 한 사람들 군소정당 후보와 견주어서 당선될 가능성으로 몰고 갈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정말로 내년 재보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럴 생각 자체가 지도부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에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언급은 하는데 아주 희한한 소리를 해요. 특검이나 특임 검사를 중에 뭐 해야 된다 이래 말하지 말고 특검 발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특검 발의를요. 그럼 민주당이 특검 발의를 거부하고 뭉개버리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졸렬하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추미애가 질의할 수 있느냐고 또 추미애 장관 해임식 내요. 해임안을. 그럼 해임안을 또 부결시켜요. 이제 졸렬과 졸렬로 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왜 당신은 특수본이나 특임검사를 임명 안 하느냐고 또 윤석열을 압박해야죠. 짐당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꼼짝 못하고 몰려가는 거고 그는 만큼 걸리는 거예요. 완전 걸리버가 되죠.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또 짐당이 제가 말하는 50만 명 항체검사 RT-PCR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걸려있고 항체 행성률이 얼마인지 검사해보자. 왜 못하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코로나 검사 하루에 10만 20만이든 할 수 있는 만큼 전부 무료로 광범위하게 해라. 이 이야기 왜 안 합니까? 그걸 하면 문의 아킬레스를 건드린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살짝 펴고 우리가 이걸 찌를 수 있는데 진짜 제대로 찌르면 너 죽어. 일부러 옆으로 스쳐가도록 찌르고 일부러 때릴 수 있는데 앞에서 주먹을 멈추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우리한테 원하는 걸 빨리 던져. 지금 딱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귀신을 속여도 저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데 문가리가 이제
어쩔까 고민에 좀 빠져 있지요. 어제도 뭐 협치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뭐 잘 지내라 그랬잖아요. 이낙연 등에게요. 그래서 이 이자들이 언제까지 저 문가리를 향해서 개헌 구애를 할 거냐. 그러니까 문가리를 자기들이 총력 집중해서 공격하면 지지도를 지금 형편없이 낮추게 되고 폭로할 게 있으면 폭로하면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공수표만 남발하면서 빙빙 돌고 있느냐.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내년 재보선에 이길 생각조차도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빨리 개헌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개헌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 재보선에서 이겨도 문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